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5일 백신 외교를 자처하면서 미국을 방문했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어떨까요? 윤지연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연 기자, 이 황교안 전 대표의 미국 방문 어떤 성과가 좀 있었어요? 네, 황 전 대표 방미 직후인 지난 8일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방미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네. 당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무료로 백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라도 가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을 맡았던 총리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백신 공유를 하자. 백신 소환이든 어떤 방법이든 좀 백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보건의료 관련된 분만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에서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황 전 대표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키고 이 백신 문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의 면담 자리도 가졌고요. 또 북한 관련 단체 대표도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이 방미 소감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만난 여러 분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가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큰 추진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던 백신과 관련된 성과는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요. 이 한미 양국 간 혈맹 차원에서 이 미국 주요 업체 백신을 대한민국 측에 우선 전달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커트 캠벨로부터 한미 동맹에 입각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각종 기관 등의 이 미 주요 업체 백신 1,000만 회분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방미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홍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도 물론 나오겠죠. 우리가 네.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여당에서는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이 방미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와요? 사실 이 방미 일정 자체가 이 정부의 백신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황 전 대표의 행보를 곱게 볼 수는 없겠죠. 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전직 총리께서 보이실 행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먼 미국까지 가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상식을 갖춘 거냐라고 묻고 싶고요. 예. 미국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 전직 총리가 와서 대한민국 욕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제 얼굴이 또 더 화끈거리고요. 예.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면 그냥 쿨하게 하시면 되는데 예.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방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해서 의제로 올라가 있기도 한데 밥이 거의 다 돼가니까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냥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네, 들으신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김성주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출국 당신대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57년생 황 총리께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가방 짊어지고 가길래 이 백신 구하러 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더니 오늘부터 57년생도 백신 예약받고 있으니까 어서 돌아와서 서둘러서 백신 예약하고 6월 7일에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 라면서 이 황 전 대표의 행보를 조롱하는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야권. 그런데 야권에서도 또 비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이 황 전 대표가 워싱턴에서 진행한 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거든요. 아, 요 세 지역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인데 네. 이걸 두고 백신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 국민만 국민이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면서요. 이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이렇게 맹공에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 모두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와요. 네. 이걸 본 황교안 전 대표 입장이 있어요? 네, SNS를 통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 해명을 했군요. 일단 자신을 비판한 장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자신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황당하고 미안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하려고 예를 든 거다. 오로지 청와대, 정부, 여당을 독려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 전 대표의 설명에도 이 장 의원 다시 SNS에 이 반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경솔함으로 비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라고 이렇게 다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비평가들을 보니까 황 전 대표 방미가 득보다는 왠지 실이 좀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그런데 또 어쨌든 한편에서는 또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그게 뭐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지금 백브리핑 짚어봤는데 황교안 전 대표 방미에 대해서 여도 야도 비판을 합니다. 근데 황 전 대표는 물론 본인의 진심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의 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축돼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해요. 특히 알려진 것처럼 야당 단체장이 있는 세 지역만이라도 백신을 공급해달라. 우리가 무슨 연방제도 아니고요. 전직 야당 대표가 미국에 날아가서 뭐 관계자들을 만나면 못 얻는 백신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면 지금 정부나 담당 부처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건 정말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DC로 날아가가지고 네. 거기서 파이자로부터 1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스가 총리가 거기 가서 해낸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파이자 측과 막후에 엄청난 오랜 동안에 교섭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파이자에 투자까지 했더라고요. 연구개발비에 투자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결실이 스가 총리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갔을 때 맺어져서 발표가 된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워싱턴 DC에 날아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국의 업체들을 압박을 한다 아니면 설득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까지는 별로 진전이 없던 백신을 주는 시혜를 베푼다. 이런 식의 오해나 착각을 해서는 정말 큰일이다. 백신이라는 게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경우는 전략 통제 물자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함부로 외국에 유출을 못하도록 네. 돼 있단 말이죠. 오죽하면 미국이 인도의 사태가 급박해졌을 때 인도만 예외적으로 남는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공급하겠다라고 그 얘기는 전략 통제 물자에서 예외적으로만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역할과 목소리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야당 대표가 불쑥 가가지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안 됐던 백신이 확보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순진하고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보인 거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박진 의원과 최영두 의원이 국민의당 현역 의원으로서 미국 가서 의원회교 펼치는 거 전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백신 사절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이건 황교안 전 대표와 결국 같은 생각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도 백신 사절단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의원 외교를 펼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윤경호 의원 그 논평 중에 박진 의원, 최영우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말 미국의 백신 때문에 또 미국 간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도 또 백신을 구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오. 네, 바로 어제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 미국에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뭐 미 의회, 그리고 뭐 정책 싱크탱크 등등 이런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미 간 백신 협력 교류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미국에 백신을 구하러 나가게 된 연유,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세계는 백신 선진국과 백신 후진국으로 양분될 만큼 백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할 뿐더러 5월 9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고작 0.98%, 1차 접종률도 7.09%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은 내일 우리 당 차원에서의 백신 사절단으로 박진 의원과 최형도 의원을 미국으로 공식 파견할 것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여당의 민주당의 이 백신 사절단을 국회 차원에서 같이 좀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 근데 지금 내가 한시가 급하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 자체만으로도 백신 사절단으로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백신 관련해서 야권의 이런 행보,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네,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 행에요.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현재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야당 박진 의원님과 두 분이 백신 외교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가셨다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 확보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부족한 점은 질타를 하시더라도 정부가 가능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좀 저쪽에서 볼 때는 좀 우스개로 보이죠. 질병관리청이나 그 복지부가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한 분량이 이미 9,900만 명분이 맞을 정도로 확보해놓고 1억 9,200만 회분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죠. 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서요. 백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이 백신 외교를 한다고 미국에 갔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백신 수급 정책에 혼란만 초래할 뿐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광폭 행보, 반대로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추 전 장관이 요즘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던데 무슨 연유 갖고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다 하면 추미애. 이런 이미지를 현재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요, 지난 4일 검찰권을 설명하면서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오늘은 민생 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줄곧 검찰 개혁을 전면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줄기차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 바로 대권 행보에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결하겠다. 이런 걸 강조한 목소리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 지금 이동석 기자가 대권 행보란 말을 했어요. 지금 황 전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황 전 대표, 추 전 장관 모두 이 후보군에 속해 있는 여론조사를 찾기가 좀 쉽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여론조사를 찾아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앞쪽 말고 뒤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은 이 황교안 전 대표가 1, 네, 그리고 그 뒤에 추미애 전 장관이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뭐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이제 모두 다 이 후보군에 들어 있는데 이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추미애, 김부겸 공통점 모두 지지율이 1%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뒤에 잘려 있긴 합니다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다가 19%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후보들 지지율을 모두 다 더해도 지금 10%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를 반기고 야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반긴다.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어쨌든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기승전 검찰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검찰 때리기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그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봤듯이 이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계속 시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고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인 몸집을 더 키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작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추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이른바 개혁에 대한 그런 주장 이런 부분들이 이 말로는 굉장히 강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권 적극 지지층 일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많은 국민들이 중도로의 확장을 어느 세력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내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다는 측면에서 추 전 장관의 저러한 어떤 강한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가 그렇게 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 전 장관은 어쨌든 대선 도전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마 여권 내에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 하면 지나간 인물,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 또 탄핵과 어떤 강한 보수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 이렇게 이미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나 황 전 대표나 두 분 다 어떤 과연 지금의 시대 흐름,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 또 정치인의 진퇴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황 전 대표, 추 전 장관 계속해서 열심히 행보를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 더 관심 받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